너 나들이, 작가 이준영, 단편소설, 작가의 말. 메타버스는 결국 현실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장이다. 메타버스 장르문학상 수상작품집 제목 행운을 빌어요란 단편소설책입니다. 본문을 들어가 볼게요. 소재 1편. 소설을 쓰는데 필요한 착상을 얻기 위해 스페인의 작은 섬까지 들어왔다. 고려와 기부금으로 번 돈을 탈탈 털어서 왔지만 아직 소재도 찾지 못했다. 벌써 잔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마음이 무겁건만 편집자로부터 이메일 독촉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오고 있었다. 나는 이악 물고 메일을 읽지 않았다. 애당초 글이 써질 리 없었다. 이번 여정은 사실 글을 쓰기 위해서 왔다기보다 편집자를 피해 도망쳐 온 것에 가깝다. 그런데 이건 편집자의 잘못도 있지 않나. 매일같이 내가 글을 얼마나 썼는지 확인하러 집으로 들이닥치는 일이 예사였으니 적절한 글쓰기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한 과실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편집자를 그런 괴물로 만든 원흉 역시 나였다. 그도 처음부터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았다. 계약을 해놓고서 3년 동안 글을 써내지 못한 내가 얼마나 미웠으면 온순했을지 모를 저 사람이 일이 무섭게 변했겠는가. 나의 탓이었다. 그래서 도피를 겸해 이곳에 오게 되었다. 처음 이 빌라에 도착했을 때는 창밖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기만 해도 영감이 마구 떠오를 것 같았다. 신선한 바람에 살랑이는 커튼을 보느라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와 같은 역작을 뚝딱 써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노인처럼 나 역시 이토록 쾌적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소설을 단 한 글자도 써내지 못했다. 불과 2달여 만에 방세와 생활비가 간당간당하게 남았다. 그제야 한국에서 열심히 했던 은밀한 취미생활을 다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취미라기보다는 돈을 벌어다 준다는 면에서 두 번째 직업에 더 가깝겠다. 아니, 본업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는 첫 번째 직업이라고 할 수 있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써도 글이 써질까 말까 한데 소설 말고도 이렇게 돈이 들어올 구석이 있으니 펜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나는 한국에서부터 공수해온 트래커를 풀로 착용하고 인터넷 방송을 켰다. 안녕하세요, 버추얼 아이돌 나은입니다. 2달 만에 뵙네요. VR 방송을 켜자마자 1만 명의 시청자들이 접속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쉬었냐는 원망스러운 반응과 함께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온 게 맞냐는 걱정스러운 반응이 절반씩 균형을 이루며 올라왔다. 일부 팬들은 복귀를 환영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기부금을 보내주었다. 소속사에도 내가 복귀했다는 소식이 전달되었는지 사장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내가 쉬는 동안 새로운 발라드 곡의 멜로디를 완성해 놓았으니 일주일 안에 작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현실에서나 가상세계나 모두 독촉하는 사람들 뿐이라니. 그렇지만 이 섬에 더 머물기 위해서는 이 취미인지 직업인지 모를 일을 무조건 해야만 했다. 3년 전 버추얼 아이돌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충동적으로 오디션에 참가했다. 부모님 반대로 접었던 꿈을 늦게나마 이뤄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가상활동이 직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아이돌의 삶을 잠깐이라도 살아보고 싶었다. 대학 졸업 전에 쓴 장편소설로 문학상을 타 등단하자마자 그 다음 신작을 쓰기로 출판사와 선계약을 마친 데였다. 원하던 등단을 너무도 손쉽게 이룬 탓일까? 못 이룬 채 고이 접어두었던 어릴 적에 또 다른 꿈이 머릿속에서 스멀스멀 피어나기 시작했다. 공고를 낸 소속사가 정확히 어디인지 밝혀지지 않았던 탓에 지원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경쟁률이 높지 않을 테니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다. 아이돌 생활을 적당히 맛보고 발을 빼야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디션에 지원했다. 어차피 가상세계일 테니 중간에 잠수를 타더라도 큰일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았다. 실제로 오디션 경쟁률이 턱없이 낮아 나는 노래 실력이 부족한데도 작사 능력 하나만으로 최종 6인에 발탁되었다. 그룹명은 조세상 당찬소녀단 줄여서 JDS. 대중들은 아바타 뒤에 숨어 적당히 활동하다 사라지겠거니 하는 부정적 반응이 주류였다. 그래서 우리도 큰 부담을 갖지 않았고 팬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베일에 쌓여있던 소속사가 알고 보니 꽤 규모가 큰 곳이었는지 이들은 전문가를 초빙해 우리의 1집 앨범을 놀라운 수준으로 다듬었다.
그 결과 질 좋은 곡과 뮤직비디오가 탄생했고 데뷔곡이 각종 음원 사이트 차트에서 1위를 석권했다. 이어서 국내의 스타들까지 SNS에서 우리를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JDS에서 나의 포지션은 공연 전후의 인터뷰와 곡 사이사이의 멘트 담당이었는데 독서방이라는 장점을 살려 책의 한 구절을 상황에 맞게 읽고 나면 언제나 화제가 되었다. 한 공연에서는 생택쥐페리의 어린 왕자 한 구절을 응용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봐주는 건 기적이라고 들어죠.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네요. 공연을 보러 온 전 세계의 팬들은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고 심지어 멤버 가운데 몇도 덩달아 눈물을 훔쳤다. 그날부터 우리 팬덤의 이름은 마주보는 기적을 꿈꾼다는 뜻의 마기꾼이 되었다. 그런데 안주하지 못하는 성격 탓일까? 아이돌의 꿈을 이루고 나자 이번에는 끝내지 못한 소설이 쓰고 싶어졌다. 살인적인 스케줄로 건강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도 한몫했다. 이동 시간과 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버추어 아이돌은 국내 공연과 해외 공연 구분 없이 그리고 시차에도 상관없이 깨어있는 시간 내내 활동을 해야 했다. 나는 점차 지쳐갔다. 글과 시간을 언제라도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소설가의 삶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소속사에 휴식을 요청했다. 휴식을 취할 장소로는 최근에 인상 깊게 본 영화 어바웃 어보이의 대사를 떠올리며 이비자섬으로 정했다. 영화에서 주인공 휴그랜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살만한 섬의 시대라고.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은 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근사한 이비자섬과 닮았다고. 나도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고 싶지 않고 자유를 추구하는 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비자섬으로 도피처를 정했다의 점은 결국 사장님과 편집자를 피해 도망을 쳤다는 말입니다. 나의 자유를 구속하던 편집자의 얼굴을 떠올리는 차에 공교롭게도 그로부터 또 다른 연락이 도착했다. 역시나 양반은 못되는 편집자였다. 이를 악물고 열어보지는 않은 채 메일 제목만 살펴보았다. 긴급 부커상 대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낚을 참인가. 노벨상 프랑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부커상이라니. 특히나 부커상은 상금이 가장 높기로 유명한 상이었다. 편집자의 낚시 일개 뻔했지만 그 노력이 가상 한숨치고 넘어가 주기로 했다. 사실 이토록 구미가 당기는 제목의 메일을 열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참 정성스럽게도 장난을 치는구나 싶었다. 그러다 혹시 장난이 아니라 정말로 3년 전의 데뷔작이자 마지막 작품이 뒤늦게 외국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아닐까 상상해보았다. 어쩌면 내가 손을 대는 족족 국제적으로 성공하는 운 좋은 사람인 게 아닐까. 잠시 방송을 중단하고 메일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대상 수상작의 제목은 사람과 사람 사이였고 그건 내가 쓴 책이 아니었다. 편집자에게 오해가 있었다고 답장을 쓰려는데 저자명에는 떡하니 내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다 싶어 저자 양력을 살펴보았다. 소설가로는 필요한 나의 이력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메일의 말미에는 왜 자기 모르게 다른 출판사를 통해 책을 냈냐는 편집자의 항의가 이어졌다. 나는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곧바로 편집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 지금 어디야? 연락도 안 되고. 편집자는 전화를 받자마자 으르렁거렸다. 글 쓰러 왔지요. 그래서 다 완성한 다음에 이렇게 연락을 한 거야? 이번 책 꽤 재미있더라. 그 책 무슨 내용인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섬이 있는데 그 점에서 내가 쓴 책 내용을 왜 나한테 묻는 건데? 그냥 잘 읽으셨는지 확인차 물어봤어요. 차마 나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은 못하고 대충 둘러댔다. 그런데 왜 경쟁 출판사에서 출간했어? 이게 말이 돼?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착오라고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거야. 일단 시상식에 가야 하니까 짐 챙겨. 계약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기로 하고. 혼란스러웠다. 알 수 없는 누군가는 왜 그다지 유명하지도 않은 내 이름을 도용해 책을 낸 걸까? 그렇다면 내가 상을 받는 게 맞을까? 그 사람이 상을 받는 게 맞을까? 책의 내용을 구상한 그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한 일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러나 이내 결정을 내렸다. 나는 편집자에게 시상식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통화를 끊었다.
어수선한 마음을 달래고자 방을 맴돌았다. 그때 방 한 구석에 종이로 만들어진 탑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왜 내 방에 이런 게 있는 거지? 나는 컴퓨터로 작업하기 때문에 종이를 챙겨온 적이 없다. 종이탑은 총 4개였다. 그 중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손글씨 원고였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원고를 읽어나갔다. 노린 게 아니라 시상식에 불자마자 여론의 반응은 오히려 더 뜨거워졌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새 내 이름으로 잇따라 3권의 책이 더 출간되었다. 그 3권의 제목은 모두 내 방에 있는 원고들의 제목과 일치했다. 그 이후로 내겐 권위를 의식하지 않고 작품 활동에 매진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작가라는 꽤 근사한 타이틀이 붙여졌다. 상금과 인세가 계좌에 들어왔지만 내가 창작하지도 않은 작품들로 돈을 벌고 유명해지는 게 전혀 달갑지 않았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이 원고의 진짜 주인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더 기이한 일은 자고 일어날 때마다 종이탑이 드러나더니 지금은 거실 바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였다. 문득 마음속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는 이야기의 단초가 올라왔다. 트래커를 벗고 키보드를 다잡았다. 문서 작성기를 열고 소설의 첫 문장을 썼다. 끝내기 홈런을 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재 1편 끝. 우리 인생에는 이따금씩 환상이 필요하다.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타이핑해서 올립니다. 소재 2편도 기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